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 한나입니다. 오늘은 차제이 작가의 에세이 무모하게 살고 미련하게 사랑하기를을 가지고 왔어요. 차제이 씨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에세이의 목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고르게 된 책입니다. 목차를 잠깐 보시면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고 싶은 건 한다. 무모하게 산다. 저항받아도 괜찮다. 속물이어도 좋다. 도움받아도 괜찮다. 미련하게 사랑하기를, 경건하기보다 유연하기를, 반짝이는 마음을 지니기를.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제목을 가진 에세이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꼭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속물이어도 좋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고깃집을 갔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날이 그중 하나였다.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르는데 메뉴가 안 보이고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 여느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배우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업이 아니다. 먹고 싶은 메뉴를 고민 없이 시킬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 가격 앞에서 망설일 때도 있다. 오늘은 마음이 살짝 따가운 날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돈은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다 준다. 윤택함은 안정감으로, 안정감은 만족감으로, 만족감은 나름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세상 많은 것이 그렇듯 돈도 있을 땐 모르다가 없을 땐 그립더라. 나는 아직까지도 부업을 한다. 예전부터 했던 번역 아르바이트를 가끔 하기도 하고 출장이나 여행으로 집을 비운 이웃의 고양이를 봐주고 필요한 걸 선물로 받기도 한다. 지금은 책을 쓴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 틈틈이 재테크 공부도 한다. 아르바이트가 생활비 전체를 충당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름값이나 통신비 정도는 나오니 돈 때문에 본업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진 않는다. 종종 돈에 집착하는 것을 질타하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인생에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고귀한 목표를 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금전적인 성공도 분명 중요한 요인이다. 내가 남들보다 못 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남이 나보다 잘 번다고 그들을 질투하거나 질타할 필요는 없다. 쟤는 어떻게 저 돈을 벌었지? 하고 미워하는 생각보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세가 좀 더 건강한 생각이라는 게 나의 의견이다. 헬조선이라는 말,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한다.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다는 꿈은 부족함 없이 자란 나에게조차 너무나 멀고 현실성 없어 보이는 목표다. 그러나 이런 헬조선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어느 정도의 채찍질은 필요하다. 매번 위로하는 글만 읽고 위로하는 마음가짐으로만 살다 보면 나태해진다. 행복은 멀어 보이나 윤택함은 가까이에 있다. 다달이 남들보다 10,000원, 20,000원 더 버는 게 소고기 사 먹을지 돼지고기 먹을지를 좌우한다.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노력하고 바지런히 움직이고 싶다. 나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한다. 속물 소리 들어도 좋다. 내 생활의 윤택함을 결정하는 건 떠드는 그들이 아니다. 삶을 사는 그대는 대단하다. 세상에는 할까 말까 하는 일을 실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다. 언제나 나에게는 그 편이 안전했다. 안타깝지만 대중에게 노출된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렇다. 소심한 게 대담할 때보다 나을 때가 훨씬 많다.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중립의 어딘가에서 흐릿한 듯 존재하면 눈에 띄지도 않지만 저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전등의 스위치는 대중의 것이다.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비추면 결국은 타겟이 된다. 며칠 전 청첩장을 받았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던 결혼이었다. 부러웠다. 결혼이 부럽다기보다 그런 큰 결정을 단호히 내릴 수 있는 그녀의 태도가 부러웠다. 소극적으로 살다 보니 내가 내 삶의 결정을 내리는 법을 종종 잊는다. 기분 나쁜 일에 불쾌함을 표하는 일, 남자친구를 사귀는 일,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는 일, 쉬는 일, 모두가 쉽지 않다. 나의 삶의 주체는 나인데 알면서도 결단력이 생기지 않는다. 청첩장 속 환하게 웃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후회할 바엔 안전한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위험해 보이는 모험을 하는 결단도 필요하구나. 내가 처음 배우의 일을 하겠다 했을 때 그 결정은 분명 모험이었다. 탐험가적인 정신과 내 어릴 적 무모함이 그립다.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내보기로 한다. 가끔은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 미안하지만 그대들에게 전등의 스위치를 종종 빼앗아 와야겠다. 내가 빛을 쐬리라. 저항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련다. 그래야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미래의 친구들이 나처럼 소극적인 삶을 살지 않겠노라. 개척자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비난받을 용기, 선택에 실패할 용기, 정답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배짱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그대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원하든 직업을 갖든 갖지 않든 모든 선택에는 배짱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에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란다. 본인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 치부하지를 않기 바란다. 작은 일 하나에도 남들이 무서워 결단을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 삶을 살고 있는 그대는 대단하다. 왜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요? 언니는 사랑만 받아도 모자란 사람인데. 지극히 의리 입장에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아끼는 후배가 나에게 해준 말이다.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지극히 맞는 말인데 그걸 수용하고 싶지 않았다. 큰 이별을 겪고 나면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택할 줄 알았다. 개버릇 남 못 준다 했던가? 나는 메마른 것 같은 마음의 바닥을 피가 날 때까지 긁고 퍼내어 상대방에게 주었다. 내가 준 마음만큼 진정 상대방을 사랑했냐 하면 그건 아니다. 단지 그래야만 다시는 아픈 이별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마음이란 건 안타깝게도 항상 모자라게 돌아오고 모질게 도망가더라. 이별이나 병치레 혹은 그 무언가를 극복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용감하다 했다. 나에겐 그저 원치 않게 주어진 상처일 뿐이었다. 숨어서 울며 아픔이 조금이라도 가시길 엎드려 기도하는 나날들의 반복이었다. 견뎌낸 나날들이 아까워 그 오기로 세상을 뜨진 못했다. 그래도 난 내가 준 마음이 시간이 아깝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련다.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강해서도 아니다. 다만 일 앞에서는 나방처럼 불에 흘린 듯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누군가는 미련하다 하는 사랑의 형태가 나는 그냥 좋다. 적당히 사랑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헤어져요.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이 올 거예요. 말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마음 다치지 않게 적당히 사랑하라. 참으로 낭만이 없다. 서로 마음을 다 내어주지 않아서일까? SNS에는 상처를 위로하는 글들만 가득하다. 수박 겉핥기식의 관계만 반복된다. 내 한 몸 불사른 내용이 없다. 희생이 결여되어 있다. 상대가 지금 사랑을 부족하게 주는 것 같다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과연 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지, 내가 이별 후 당당히 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처가 두렵지 않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별한다. 죽음으로 이별하든 관계의 끝냄을 선택하든 이별은 결국 온다. 다만 이별이 왔을 때 주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사랑했던 시간들이 참 후회스럽게만 남을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구차한 미련이 남을 것 같다.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과 같이 걷던 길에 남아있던 비냄새가 아직도 기억난다. 이별은 아팠지만 기억은 여전히 아름답다. 항상 미련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다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랑이 또 그 사랑의 기억이 남김없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허황되어도 좋다. 처음 면허를 땄을 땐 운전하는 게 참 즐거웠다. 키를 돌리면 우웅하며 출발을 알리는 엔진 소리도 좋았고 가끔은 엉뚱한 곳에서 나와 나를 당황시키던 과속방지턱의 덜컹거림도 좋았다. 울퉁불퉁한 노면과 타이어가 마찰되어 나는 소리도, 창문으로 솔솔 들어오는 바람도 모든 게 새롭고 재밌었다. 그때는 그저 운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웠는데 요즘 들어 운전하는 게 몹시 귀찮다. 주차장까지 내려가기도 버거운 느낌이 들어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동생이 외출을 할 때면 차를 얻어 타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다. 시간이 맞아야 모이는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 모였다. 오랜만에 도심에서 벗어나 산과 들을 구경하고 맛있는 거나 사 먹을 유량이었다. 차가 참 많이 막혔다. 평소 같으면 짜증도 나고 귀찮았을 법한 운전길이 참으로 즐거웠다. 친한 배우는 꿈이 있다고 한다. 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장학재단을 설립해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반복되는 고된 스케줄에 매너리즘이 올 때면 그 꿈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꿈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는 중이다. 나의 목적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본다. 직업적 성공, 명성, 돈벌이,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요소들이 한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목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심해본다. 어쩌면 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부수적인 결과들을 최종 목표 취급해버려 길을 잃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즐겁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목적지가 즐거우면 운전도 즐겁다. 즐거움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의무감에 하는 일들은 단순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삶을 창의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는 조금 달라야 한다. 나 자신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설정해보기로 한다. 그 목적지가 조금 허황되어 보일지라도 뭐 어떠랴. 이 차는 나의 것이고 웃으며 운전하면 그만이다. 하고 싶은 건 한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란다.
내 또래가 어릴 때 연예인을 동경하던 마음이라 추측한다. 화면에서의 그들은 항상 웃는다. 별것 아닌 게 별것 같은 콘텐츠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 즐거움을 개발해내기까지의 뼈가끔이 화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쉬워 보인다. 나도 저들처럼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최근 유튜브의 아동 콘텐츠 정책이 업데이트되었다. 아동용 콘텐츠가 흥행하며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사측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론화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뜻도 되겠다. 레드오션도 이런 레드오션이 없다. 회사의 로고처럼 시뻘건 그 시장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만 명씩 몰린다. 내가 처음 배우 일을 시작하려 할 때가 생각난다. 내가 잘 될 거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가족들은 견뎌내지 못할 거라 말렸고 업계 사람들은 여배우의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를 배척했다. 모두가 만류하는 일을 나는 했다. 질타와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견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에 내 마음속 불로 만류의 말들을 태우고 꿋꿋이 일어섰다. 아직까지도 말과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지만 아직도 나는 버티고 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끊임이 없다. 자유소득자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마찬가지다. 수능을 보면 과를 정해야 하고 졸업을 하면 직업을 정해야 한다. 어느 정도 직위에 오르면 퇴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억대를 버는 톱스타들조차도 불규칙적인 일 속에서 차후를 준비하려 빌딩을 산다. 초등학교 시절 교실 구석에 아이들 이름을 쭉 나열해놓고 그 밑에 장래희망을 적어놓은 게시판이 기억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만 되면 끝일 거라, 이제 행복일 거라 배웠다. 초중고 12년을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기대했다. 모두가 꿈이 끝인 것처럼 말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공허함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이루면 이룬 만큼 공허하다. 이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또 방황한다. 학창시절 조금만 생각이 넓었다면 혹은 어른들이 우리를 넓게 가르쳤다면 삶은 멈추는 일이 없다는 걸 좀 더 일찍 배웠을 것 같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일은 지독하게 끊임없이 반복된다. 아이들의 유튜버 꿈을 응원하기로 했다. 어차피 끝없이 삶이란 것에 시달리며 웃는 날과 우는 날을 셀 수 없이 반복해야 할 텐데 차라리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자기가 좀 더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곳을 택했음 한다. 해보니 고단해도 그게 낫더라. 배우 차제이 에세이 무모하게 살고 미련하게 사랑하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